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전화를 주셨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카카오 뭐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너무 빠졌다가 네, 맞습니다. 기다리면은 될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이 10만 네. 4,600 몇십 원인데. 아, 10만 4천 원대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시고 네,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정말 뭐 사실 코로나 국면 속에 잘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만 6천 원대까지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탄력 좀 붙여가고 있거든요. 8만 원대 위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 이 정도로 손실 줄였으면 나올까? 아니면 뭐 수익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또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갈 수 있을지 한번 카카오의 전망 그리고 전략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매도하면 네.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매도 목표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계속 지금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자, 카카오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잘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매수 정도까지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역시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 뭐 코로나 국면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고 이제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약 한 4만 원대부터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제 큰 상승을 보였었던 게 그렇죠. 카카오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국면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우려감들이 성장주 쪽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게 카카오인 만큼 예.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약 한 7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져요. 지금 네. 현재 글로벌 국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조정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든지 네. 혹은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조정으로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대내적인 어떤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카카오도 이제 좀 다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국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선방을 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네. 뭐 게임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조금 오딘이나 혹은 이제 뭐 우마무스게 같은 이러한 이 게임들이 상당히 또 호실적을 내주면서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카카오의 실적에 상당히 또 호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뭐 웹툰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스토리 사업, 뭐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 방면에 다 잘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이번에 또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주력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광고나 커머스 쪽은 조금은 지지부진했어요. 뭐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이 정도는 그래도 선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러한 이 경기 침체 국면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카카오가 하반기에 이러한 이 침체 국면에 잘 또 다시 실적을 2분기처럼 잘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카카오가 이번에 또 이 카카오톡을 개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광고 부분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으니까 이 부분을 또 개편을 해서 이제 연계를 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조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경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올라가기에 적절한 환경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봐도 무방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매수가까지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많기는 해요.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가 약 한 10만 4천 원 정도십니다. 10만 4,600원이신데 예. 이 정도까지 일단 넘어야 될 산이 먼저 8만 4천 원 정도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수준의 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반등이 나와주다가 예. 오늘 또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 어느 정도 이 조정, 이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이제 9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다시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제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조금 네. 이제 또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눌리게 되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뭐 분명하게 사업적인 부분은 2분기에 상당히 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오히려 또 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지금 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8만 4천 원 정도를 돌파를 해줬을 때 추가적인 네. 상승이 나오게 되면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되 눌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 구간을 노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8만 4천 원, 5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9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눌려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 오히려 저가 단가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익 만회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 카카오는 충분히 적어도 수익 만회하는 쪽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님, 카카오 일단 그 손실 충분히 다 줄여가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4천 원 얼마 안 남았죠? 8만 4천 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고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뚫어내게 되면 그때 9만 원 넘어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만 원대에서는 비중 좀 줄이시면서 그때 하면 다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새로운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8만 4천 원에서 뚫지 못하고 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이렇게 눌렸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대 위로 좋은 하루 올라오고 하면 되세요. 네, 한 번 더 문의 네.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손실 다 줄이시고 수익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카카오 살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새파란 밤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밤비? 새파란 밤비가 있나요? 자,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이 13,300원에 20%예요. 자, 바로 새로 들어가신 거네요. 자, 보니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번 달에 20%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래요. 한번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자, 이런 장에 20% 수익이면 상당했던 거죠. 자,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좋고 눌려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움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현재 주가 13,6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수익을 본 종목 다시 수익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뭐 바이오 섹터 분위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좀 충분히 줄일 수 있게 손절가 딱 잡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와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진호생명과학 다시 수익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손절가 잡아야 되겠죠? 네, 손절가 잡아야 되죠. 손절가 잡아야 되고 이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 자체가 1조 한 400억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일단은 DNA하고 RNA 백신을 기반으로 된 연구 개발 회사인데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볼 게 없어요. 그냥 안 좋은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인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바이오는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궁한 이렇게 투자와 이렇게 결실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전기 천공 접종 DNA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핵산 기반을 핵산 기반이라는 백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그런 거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떨 때 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고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 뉴스에서는 계속 더블링 현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이쪽 계통은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장이 흔들리면 계속 올라가는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랗게 칠했던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구간을 이렇게 드셨던 이때 수익을 청산했던 부분이고요. 딱 저긴 것 자, 같네요. 일단 이거 그리고 난 뒤에 좀 저점으로 한번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21일평을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사셨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다음 주 또는 왜냐하면 행보장이 보통 1주가 5거래자서 5거래일, 예. 때로는 10거래일 그 안에 모든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5거래일 또는 10거래일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까지 포함한 10거래일 안에 우상방으로 갈지 우하방으로 갈지는 차이 나는데 우하방으로 갈 경우에는 마이너스 5%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되면 일단은 다음날 또 하락이 계속하면 포지션을 잡지 못해서 이 정도면 저점이겠지 하고 기회를 갖다 못 노리다가 마이너스 20, 30%까지 이렇게 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워낙 이 리드미컬이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21일평을 지금 일단 올라서면 제가 위에 보였던 이 구간까지도 14,800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에 향방에 따라서 다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손절 구간을 보시면서 이걸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차트의 흐름이 보면 정확합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오면 오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그냥 하방하고 그 다음에 이 강하게 내려오면 딱 50%의 점을 또 잡아주면서 다시 또 한번 내려갔다가 우리가 말하는 짝꿍땡이 쌍궁땡이라지 않습니까? 네.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주가 흐르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에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시면서 개인 투자가 하시니까 마이너스 5% 보고 그다음에 이익 바른 부분은 일단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실현하시면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이너스 5%. 알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한번 20% 수익을 본 종목이고요.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정확히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5%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진원생명과학 살펴드렸습니다. 새파란 반비님이신데 수익 빨간불 켜면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창원이권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제로투세븐 유아용 그 의류라든지 뭐 용품 만드는 회사죠. 이쪽에 그 매수를 하셨는데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1,500원에 10%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7,370원이죠. 사실 뭐 6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5,000원대 라인까지 내려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제로투세븐 7,000원 현재 주가고 10,000원까지 과연 손실을 많이 좀 줄여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자, 전문가님, 제로투세븐입니다.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주죠. 네. 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뭐 이번에 윤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또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또 우리나라 가장 큰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령화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이제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로투세븐이 꾸준하게 또 반응을 보였었던 그러한 구간이기는 한데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었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급등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이 회사를 매각을 한다라는 이제 썰이 돌았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왔고 약한 지분 60%에 한 200억 정도의 매각을 희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역시나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 지금 현재 상태도 또 이 오늘 대금을 보게 되면 2억이 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한 번에 확 뛰어오르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제로투세븐이 아동용 패션 뭐 그다음에 아동용 뭐 이커머스 채널이라든지 네. 혹은 뭐 분유 포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아동용 제품에 이제 주로 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갑자기 확 뛰어오르기는 힘들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슈는 역시나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시장에서. 네. 그러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들어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언제 이야기가 나오고 언제 또 다시 정책이 시작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다만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정이 나올 대로 나온 상태에서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다가 보게 되면은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먼저 60일선에 부딪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매물대에 약 한 9,000원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인 7,500원 구간, 그 다음에 9,0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 9,000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정말 많이 두텁습니다.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또 큰 주목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에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른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500원 61선 구간을 좀 먼저 돌파를 해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61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돌파 시도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9,000원 근처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줄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9,000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너무 두텁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뚫기에는 상당히 조금 여러 번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좀 비중을 덜어가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7,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다시 한번 6,000원 초반 혹은 5,000원 후반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탈 라인은 7,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7,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른 종목을 좀 운용을 하고 그러다가 향후에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은 이제 항상 저출산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적절합니다. 항상 이제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테마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빠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슈가 나올 때까지 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 축소 쪽에다가 조금 무게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7,500원 돌파 나오면 9,000원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정리 혹은 7,000원 지지라인 이탈 시에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서 이제 차라리 조금 8월달 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네. 좋은데 이제 굳이 한 종목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충분히 챙겨놨다가 향후에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향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서 손실 만회를 하고 빠르게 조금 이 대응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제로투세븐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 저출산과 관련된 그 상당히 엮여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관련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렸을 때 그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5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뚫어내게 되면요. 9,000원 정도대에서는 비중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7,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도 비중 축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갈공명님의 제로투세븐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2개 봤으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절단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는 34,600원. 예. 비중은 40%. 아, 이 매수하신 지 거의 1년 된 거 아닌가요?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25,75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이거 어저께 좀 예. 아래하고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 걱정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대한항공 그러면 손실을 좀 줄여갈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실까요? 오를 수 있나, 예? 상승의 여력이 과연 있는 종목인가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좀처럼 상승 분위기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언제쯤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큼 있는 종목일지 좀 알아볼게요. 예. 예.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대한항공입니다. 이거 1년 정도 더 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네. 손실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네. 손실 얼마큼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단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해를 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혜적인 회사입니다. 우리가 만약 KTNG라든지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 왜냐하면 하늘에 비행기를 하는데 일단은 국적기로서 일단은 단일 회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아시아나도 일단 합병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뭐 옛날부터 특혜를 받았던 회사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우세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의 흐름은 좀 약간 변화하게 가는데 예. 실적적인 부분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은 회사가 너무 좋아. 삼성전자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는 안 그런데 가요. 주가는 안 가.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점에 사셨던 34,900원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 여객과 화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객선을 그러니까 여객을 하는 의자를 다 뜯어버리고 다 거기를 화물로 채워버리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국가 정책으로 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때 딸기를 갖다가 빨리 공급해서 딸기를 국책 사업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거의 뭐 작년인가 12월 달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때 수익 구간까지도 올랐죠. 그걸 보면 이제 어차피 펀더멘탈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가에 지금은 상황에 걸맞는데 왜 하냐면 예. 회사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콘에서 계속 움직이는 자 보시는 구간이 보면 영업이익이 7천억. 그러니까 이 매출 자체가 2조 9천억을 그냥 작년에 분기에 그냥 나왔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여객이 조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공사는 여러 나라의 기항지와 체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 현지 코로나든지 현지 사정상 또 바뀌기 때문에 그는 대한항공은 화물과 여객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회사가 뭐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주가는 지금 이 짧은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분기를 봤을 때는 이 주가는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델타도 동일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잉이 지지난주부터 계속 한 번씩 크게 점핑을 나왔었습니다. 근데 왜 커플링 형상으로 왜 오지 않느냐? 단지 강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의 어찌 보면 수준은 되게 높지만 미국의 델타 항공만 하더라도 델타의 3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예. 델타가 예컨대 이 세계가 대한항공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주가란 말입니다. 그럼 보잉은 몇 배인 줄 아십니까? 몇 개요? 12배예요. 12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네. 구조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에서 대장적인 우리 이제 저가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연관해서 대장을 좀 찾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제 실적적인 부분 이렇게 컨센서스 상당히 좋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2.456%또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 방송으로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시는데 예. 저는 비중도 40입니다. 네, 지금 많아요.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입 구간에서 분명 계산은 지금 한 대충 눈 어림 잡아서 보면 한 이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이 정도 주가 그냥 많이 구간에 있을 내려왔습니다. 한 27%네요. 지금 예. 지금 한 27%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7%라 일단 계좌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800포인트, 3,000포인트 때 네. 주가가 지금 이제 얼마 2,5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빠진 것처럼 다시 주가의 상승이 오를 때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8월이어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8월이 대한항공이 조금 차트를 보면 네. 좀 저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점이네요. 네. 그렇죠. 지난해가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즌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아니
8월에 여행도 많이 가고 모든 직장인들은 네. 8월에 대부분 여행 가야 되면 당연히 실적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그때가 항상 내려꽂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 약간 낮은 시기다. 네, 오히려 가을에 좀 주가가 좀 오릅니다. 그러면 약간 비중이 조금 가질 좀 더 취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점인 구간이 여기에서 한 10%라도 조금이라도 어차피 장기 가더라도 한 10% 정도를 좀 더 추매를 해서 좀 평가가 조금 낮추면 고점이 올라가면 좀 네.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죠. 이미 40%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그냥 홀딩이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일단은 내용은 예. 홀딩을 다 하시되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이 항공주는 또 상황에 따라 또 바뀌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또 제3의 창궐되고 나면 또 환물로서의 또 기능으로 또 하다 보면 또 다시 또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객과 화물을 대한항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콤비네이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근데 주가는 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제가 아까 봤을 때 한진칼은 좀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네. 6만 원대가 올랐는데 지주회사는 오히려 좀 좋은데 대한항공이 조금 떨어진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지금 기다릴 것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길게 본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매수가 저는 힘들고요. 40%만 아니면 한 10% 예. 정도 비중만 좀 더 실어 좀 평단가만 조금 낮추면 네. 그래도 일단 일절까지 가는 시간을 좀 더 남아 좀 길게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비중이 한 10% 정도 더 담을 수 있으면 지금 저점이거든요. 저점 포인트에서 지금 예. 추매를 좀 10% 정도 하셔서 오히려 대한항공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제가 예.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이거 주가를 주식을 일단은 매수하고 했을 때 잃는 걸 계속하면 예. 주식에 대한 그게 생깁니다. 강한 부정이.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추매 타임입니다. 추매 네. 타임 때문에 비중이 40%가 10% 정도 한번 담아 보시고 예. 좀 장기전으로 가시되 장기가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 때까지 조금 또 한번 긴 한 121평 정도는 잡아야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121평 정도는 잡고 네.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대한항공은요, 일단 지금까지도 오래 보유하셨지만 손실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10%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해 보시고 지금이 거의 바닥권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평균단가 조금 낮춰가시면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손실을 대부분 좀 많이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자, 전장님 답변 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보시다가 지루해서 못 참겠습니다 하시면 다시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자, 고다현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챙겨보죠. 1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거 이 종목도 손실 좀 많이 생겼네요.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좀 내려오면서 주가가 거의 뭐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해 한 초쯤이었죠? 그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급등했던 폭을 지금 다 반납했어요. 모조리 뱉어내고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7,700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종목. 기다리면 수익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자, 이거 11,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유니셈 잘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잘 갔다가 지금 상승했던 폭 다 반납했거든요. 10,000원대까지 다시 가겠습니까? 유니셈은 일단 추가 매수를 잘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져요. 네. 지금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작년에 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재작년에. 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잘 가니까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또 장비 기업이죠.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또 같이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이 반도체 장비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역시나 반도체 장비는 잘 팔려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1분기나 2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투자가 상당히 조금 지연되게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다들 반도체 언제 가나 그렇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저는 정말 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이 한번 나왔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네. 이제 통과가 됐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혹은 뭐 세금 혜택을 준다라든지 다만 이제 그렇게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향후 뭐 10년간 투자가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인데 예.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죠. 예. 원래 이제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과가 되면서 투자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또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뭐 추가 매수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지금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유니셈이 한번 반응이 나와서 굉장히 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크게 좀 반응이 나왔고 거래량도 적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이 역시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단순 어떤 이슈성, 이제 테마성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조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이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삼성전자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뭐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혹은 뭐 낸드 값이 또 내려가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대내적인 변수들, 뭐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반도체가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또한 발주량이 늘어나야 지금 유니셈 같은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때문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유니셈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매 시기는 그때가 되겠죠. 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에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일전에 코로나 특수 때 올라왔었던 그런 수혜들을 지금 다 뱉어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크게 뭐 급락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반기에도 충분히 실적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심 있게 조금 기다려야 될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향후에 이제 반도체 장비가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발주량 늘어난다, 수주량 늘어난다. 그러면서 실적이 회복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유니셈도 분명히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추매 기회가 될 거고 지금 비중이 조금 크시기는 하지만 맞아요. 너무 크게 비중을 조금 늘리지 마시고 대략 네.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목표 반등가를 대략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네. 충분히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수익 만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시기가 언제 돌아올까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히 또 기대감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매수세가 좀 붙는 정확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를 9,000원에서 10,000원대 정도까지 좀 낮춰 놓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실 거의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유니셈 살펴드렸습니다. 고다현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흑흑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건자재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림 비엔코죠. 자, 오늘 뭐 건자재 건설 관련주들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택공급 대책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림 비엔코가 장중에 오늘 거의 26%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윗꼬리 쪽 꽤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11% 들어 올리면서 끝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장중에 오늘 못 팔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내일 바로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대림 비엔코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윗골에 좀 달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월요일에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림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림 비엔코 하니까 뭐 다른 시청자분들이 뭐지 하시는데 시총은 자체가 800억 불이 되지 않는데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까 대한항공 맞지 않습니까? 네. 항공점 이는 화장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림입니다. 네. 자, 일본은 토토가 있고요. 네. 미국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고 다 나라마다 좀 세계적인 화장실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한 그게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고급 시장에서 토토가 조금 일본 시장이 좀 크게 느껴지지만 대림도 그에 못지않게 기술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뭐 뜯어서 뭐 외제산을 쓴다 하지만 그래도 네. 국내산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지금 화장실 그냥 우리 변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대림 변기. 앞에 팔을 뭐 이렇게 근데 거는 거, 뭐 화장지 건다든지 수전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림인데 이 대림의 주가를 한번 딱 보시게 되면요. 박스권 채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횡보하는 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던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급락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을 맞이했죠. 이렇게 급락을 한번 쭉 맞았습니다.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는데 또 횡보로 갖다 장을 딱 하면서 21평에 일단 21평 안착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이즈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잠깐만요. 왜냐면 회원님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더 오늘 좀 좋지 않을까, 좀 오늘 팔아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밑에 보시면 거래량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들어온 거는 개인들이 많이 샀고 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인들은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장중에 많이 떨어져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데 사실 근데 비중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시간을 조금 두고 보더라도 분명히 자리는 나올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뭐 이제 휴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국토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들어가게 되면 이는 재개발, 뭐 레노베이션, 뭐 여러 관련된 주택 관련된 거 하면 분명히 어차피 테마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시공을 하거나 수주를 해가지고 대림이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테마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종목이 테마성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두 번에 기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지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일 월요일날 음봉이 한 2번 정도 나온다 싶으면 예. 할 수 없이 팔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지시 나오면서 음봉 양봉하면서 지켜준다면 좀 한 번에 재차 한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시총 작고 강력한 테마가 아니고 그냥 이게 이 업종의 흐름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거지만 일단 뭐 시장은 뭐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비중이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기회 보셨다가 다시 재차 진입할 수 다시 팔 수 있는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 기업은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포라든 여러 가지 그 세력에 좀 이렇게 노란 난다는 느낌 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하고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저는 세계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한번 보시면서 다음에 이 테마보다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림 비엔코 살펴드렸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살펴주신 종목. 자, 흑흑이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할까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드디어 이제 도달을 했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이제 내려가 줬습니다. 드디어. 네. 예. 1,3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를 어느 정도 자리 잡아드는지 주요하게 보면서 네. 좀 자리를 잡아주면 외국인들이 슬슬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주 장세 아마 계속해서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예. 대형주도 올라가고 이제 중소형주도 순환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주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선별적으로 잘 어느 정도 접근을 하면
충분히 급등할 만한 그런 수익들은 8월 내내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활발한 매매는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아마 지금 현재 8월을 분명하게 기회로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난 것들은 충분히 또 메꾸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 시켜서 이제 남은 이 9월, 10월, 11월, 12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8월을 또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매매에 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구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은 기회장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부터 해서 원유도 지금 계속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구하고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강한 또 펌핑이 나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펄프가 톤당이 이제 1020불까지 1030까지 올라갔던 점.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연이 올라가는 점. 예. 그러니까 이 원자재에서도 이렇게 개별 장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예. 또 시멘트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톤당 가격이 또 10만 원인가 얼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 주들도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악재는 다 오픈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는데 예. 이제 수많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일제히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데이 트레이닝 관점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입하시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타점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이번 주도 그다지 큰 나쁜 게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지만 그래서 리사이클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 특히 바이오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게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익실험 또 빠져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는 또 올랐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흐름이 템포가 일단은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이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찬스일 때는 사시고 네. 올라오면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닝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 마치고 오시면 분명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악재가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예. 좀 지지율적인 부분 많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추락한 지지율을 예. 어떻게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것도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 갔다 오시면 뭐 하나 큰 게 대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관련 종목 아니면 네. 분명 이 주택 관련, 국토위 관련 부분은 누구든지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한번 미리 또 오늘 또 계속 올라오죠. 건설 관련 소형주들이 또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네. 오늘.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또 이렇게 이게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투기 가열 지구들 이런 것들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 정책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이제 100일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연출이 나올 거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에. 그래서 괜찮은 이 종목이 갈 건가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정책 관련주를 한번 크게 한번 보셔도 괜찮고 예. 뭐 지금 요즘 좀 떨어지는데 이제 군사 방산 관련 종목들은 또 꾸준히 지금 실제 체계적인 부분들도 뭐 현대 로템도 나오고 이제 하니까 중세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에서 일단은 멀지 않게 계속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가시고요. 뭐 지금 차트를 봐도 뭐 지금 아무튼 7월 4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아무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주가 코스피가 대형 종목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고지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다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오늘 밤에는 금요일 밤입니다.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회는 더 열려 있으니까 종목 진단 신청을 미리미리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